자, 우리 어퍼끝 이센셜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 근데 우리 페이지는 첫 페이지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몇 페이지부터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50페이지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닛, 여기가 파트 2에 유닛 3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당연히 관계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선생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관계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 우리 관계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에서 배워볼 거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뭐 타이핑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게 좀 조그만 글씨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듣고 여기다가 필기를 하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우리 대부분 다 들었을 테지만 여러 번 봐왔을 테지만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명사라는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대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가 올 수도 있고 후가 올 수도 있지.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동사가 오면 우리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왜냐면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해서 여기 주어가 없잖아,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동사 하다인데 얘를 는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동사 하는 명사 해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을 해왔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뭐 들어본 적 있지? 여기 대신 여기에 어떤 게 오든지 다 상관없이 되고, 뭐 사람이 오면 그때는 후고, 사람이 아닌 게 오면 위치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은 다 들어봤을 테니까 우리 이제 이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 이 예문을. 자, 이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그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대사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 자, 나는 키스했대. 근데 어디에 키스했냐면 그 남자의 그 손에다가 키스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였던 그 남자의 그 손에다가 키스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어떤 대사냐면 그 트로이라는 그 영화에서 아킬레스랑 이제 그 트로이 최고의 검사 그 헥토르랑 이렇게 결투를 했는데 헥토르가 죽게 됐고, 아킬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헥토르의 아버지가 이제 아킬레스에게 그 시체를 아킬레스에게 이제 이렇게 돌려받고자 할 때 실제로 이렇게 키스를 했었거든, 그 아킬레스의 손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사가 나오게 되었었는데,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실은 그러면 이제 해석하는 건 됐을 테니까 실은 이 부분 봐보면 이 후가 어떤 거냐면 실은 얘가 and he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남자의 그 손에다가 키스했대. 그런데 얘를 그런데라고 읽어줘도 괜찮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는 내 아들을 죽였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계대명사의 정체는 실은 접속사와 이렇게 대명사, 이때는 주어인 대명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얘를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 그 다음에 대시 올 수 있고 위치 올 수 있고, 이때는 후가 와도 되고 whom이 와도 되는데 이때는 목적격이니까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얘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게 되거든. 그러면 이때도 역시 이렇게 묶어주고 그냥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해석을 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역시 그 아래쪽에 있는 예문을 또 살펴보면, 자, 그녀는 피자를 좋아한다. 근데 그 피자가 어떤 피자냐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피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실은 얘도 이제 그 원래의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and I don't like it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녀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때 이 시가 가리키는 건 피자지. 그러니까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and라는 접속사와 목적어에 있는 이 부분에 바로 대명사가 합쳐져서 이렇게 위치가 된 거야.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그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거야. 그래서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많이 봐왔을 텐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은 정리가 됐고, 자, 이거 잠깐 중지해 놓고 필기 꼭 해도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주격, 목적격에 비해서는 좀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면 이렇게 역시 명사라는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게 오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를 표시한 이유는 이 명사와 구분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 명사 별이라는 명사가 반드시 후스 뒤에 꼭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전부 나올 수 있는 후스의 그런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일단 얘도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꼭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명사 별이 동사는 명사,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명사 별이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명사 별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이런 경우에는 우리 영어에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그냥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우리 생략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그때도 여기 얘 없으면 여기 보면 얘를 주어가 동사는 명사라고 한다 그랬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생략되더라도 그냥 주어가 동사는 명사 얘가 없다고 해도 그냥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런 거와 같이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도 주어가 동사는 명사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는 명사별을 얘는 가진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가진 명사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 그 아래쪽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가장 빠를 테니까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예문이야. 자,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자동차가 매우 비싼 그 남자를 안다. 실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적용이 되지만 이런 해석법도 좀 알아두면 좋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후스가 오려면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사는 누구의 소유물이어야 되냐면 얘의 소유물이어야 돼. 자,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남자를 아는데 그런데 그 남자의 자동차는 매우 비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를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굳이 한다라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해주면 되냐면 그런데 그 명사 다시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명사의 명사별이 동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을 때도 실은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 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조금만 더 적어보면 이 후스는 또 무엇과 같냐면 실은 이거와 같아. and his 이게 합쳐진 게 바로 얘가 합쳐진 게 바로 후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해 보면 나는 그 남자를 알고 그리고 그 남자 그의 자동차는 매우 비싸다를 여기서 접속사 and랑 이때는 소유격 대명사를 합쳐준 접속사와 소유격 대명사를 합쳐준 게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것도 조금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 이때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 형태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별을 가진 명사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가진 그 자동차를 그녀는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이 부분 괜찮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가진 그 자동차를 그녀는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그 자동차의 색깔을 좋아하는데 그녀가 그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 부분도 잠깐 일시정지해주고 필기 꼭 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배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이제 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자, 우리 이렇게 먼저 주어가 동사다의 이런 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컴마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은 후스도 있지만 거의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이 거의 다 나오고 후스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는데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 6가지의 경우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떤 그런 접속사의
느낌이 들어가냐면 반드시 그런데로 시작해줘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외우지 않고 내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여기 보면 이 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그러면 얘는 일단 사람이고, 그러면 여기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가 주격이지. 그러면 주어는 은는이가가 붙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런데는 우리 공통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동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사람이고, 얘가 후니까 사람이고, 그리고 주격이니까 은는이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동사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러면 얘는 역시 사람이지, 사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목적격이야. 그러면 목적어는 을이 붙으니까 얘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자, 이제 약간 느낌이 오지. 얘는 사물이야. 그리고 여기는 주격이니까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동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역시 얘도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고 목적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장소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주어가 동사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별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실은 얘는 관계부사니까 뒤쪽에 나오는 문장은 얘네들은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야. 우리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 다음에 꼭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예문을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 자, 이거부터 한번 봐보면, 자, 그는 3명의 아들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때는 선행사가 어떤 거냐면 얘가 되는 거지. 이 three sons가 되는 거니까 3명의 아들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3명의 아들들은 학생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후가 실은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and day랑 똑같은 거야. and 얘네들을 받아주는 day 그게 합쳐진 게 후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 봐보면 나는 have to wake up 하면 일어나야 된대. early 하면 일찍, in the morning 하면 아침에. 자, 그러면 얘는 when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즉 그 아침에 나는 원한다. 근데 뭘 원하냐면 다시. 자, 나는 뭘 원하는 거냐면 바로 자는 것을 원하는데 더 많이 자는 것을 원한다. 맞아, 우리가 아침에 보통 배가 고프기보다는 잠이 고픈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 자, 나는 안돼. 근데 뭘 아는 거냐면 우리 이때 이 what은 무엇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뒤로 들어가냐면 여기 두 뒤에 목적어거든. 그러니까 얘도 무엇인데 목적어니까 을을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무엇을 아는 거냐면 그가 going to 다시 he is going to. 그래, 맞아. 건어가 얘가 going to의 얘가 축약형이지.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할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위치가 나왔지.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동사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근데 이때 이 부분은 우리가 선행사가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선행사가 앞에 있는 그냥 명사가 아닐 수가 있고 바로 이렇게 문장 전체. 그러니까 얘도 실은 and it인데 근데 이 it이 가리키는 대명사가 이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앞문장 전체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해 줄 때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그런데 내가 그가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은 그것은 돕는다는 거야. help 목적어 to 동사하면 동사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how to 동사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할지를 내가 아는 게 그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아는 것을 돕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가 이렇게 앞문장 전체이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뭐 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 뭐 대주어 동사 같은 게 나오면 그런 절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앞문장 전체가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이렇게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help 있잖아. help는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 있는 세 가지 정도 일단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help A with B가 나오면 A에게 B를 도와주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동사하는 것을 돕다, 그 다음에 얘는 오형식이니까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우리 help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런 표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help를 뭐 준사역동사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잠깐 일시정지해주고 필기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해보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답을 다 적어놨지만 그 일시정지해보고 여기 있는 이 장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풀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이 부분부터 보면 그 섬은 우리 take 하면 얘가 취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해석이 깔끔하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섬은 취해진 거야. 근데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취해졌던 거야.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영국 사람들이 그 섬을 빼앗았나 봐. 취해버렸나 봐.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답은 후가 되는데, 왜냐면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격인 후가 와야 되겠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사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리고 그 선행사가 어떤 거냐면 영국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그 섬은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취해졌었는데,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얘겠지. 그 섬을 되돌려 주었다. 근데 얘는 부사야.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to 하면 누구에게냐면 바로 프랑스에게. 근데 by 하면 무엇에 의해서냐면 바로 파리 평화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부사 대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가끔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얘는 그 다음 해에라고 그냥 읽어주면 돼.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건 답은 후가 되지. 왜냐면 여기 동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얘가 주격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반환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줄 줄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1번 봐보면 자, 당연히 얘는 답이 후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 동사가 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부터 한번 해석해 보면 all the way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항상, 그리고 첫 번째는 줄곧, 그 다음에 내내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얘가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뜻도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캐나다로부터 온 힘을 다해서 왔었던 방문객들은 모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here라면 여기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후가 오는 얘가 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이 Japanese girl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여기 만나다라고 하는데 그 만나는 대상에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whom이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답은 whom이 되고, 해석을 해보면 제임스는 한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 그가 인터넷으로 만났던 그 한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people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who가 나오려면 여기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명사가 있잖아. 그렇다는 건 여기 who가 안 되니까 whos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해석해 보면, 자, 여기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온 경우니까 이때는 물론 아까 선생님 적을 때 명사별이라고 적었지만, 그럼 명사별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중국으로부터 왔었던 그 사람들은 account for 하면 얘가 차지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차지하는데 뭘 차지하냐면 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왔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3번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할 줄 알면 하나 좋다라고 했었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중국으로부터 왔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끝나게 됐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콤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왔던 이렇게 콤마, 이렇게 관계대명사에 콤마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제한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아, 미안.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냥 선생님이랑 해석 한번 해보면, 자, 파는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 네가 쉽게 다시 기를 수 있는 식물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한적 용법이 쓰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용법에 있는 얘네를 또 한번 해석해 볼게. 자, 그 신랑은 턱시도를 입는다. 자, 그런데 그것은 흔히 렌트가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렌트가 되어지는 건 턱시도기 때문에 얘가 and is로 바꿔준다면 선행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턱시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턱시도는 흔히 렌트가 되어지는 거야. 단지 그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는 노력했다. 그의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 make 목적어 형용사하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오형식. 그리고 일 at is 하면 얘가 불편한이라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석해 보면 그는 노력했다. 그의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인데 이때 이 선행사는 어떤 거냐면 여기 표시된 것처럼 앞문장 전체야. 그러니까 그가 그의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그것이 그를 더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than ever라면 얘는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50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계부사도 한번 살펴볼게. 선생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관계부사를 이렇게 적어놨거든. 자, 그러니까 이 관계부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 만약에 이렇게 관계부사는 시간이라든지 장소, 이유가 나오고, 그러면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when, 장소니까 where, 그리고 이유니까 why가 나와서 이렇게 뒤에 이런 부분들이 따라 나온다면 우리 각자 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다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다 묶어주고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해석할 땐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는 시간, 주어가 동사는 장소, 주어가 동사는 이유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 그리고 이때 참고로 관계 부사는 여기가 어떤 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도 일단 꼭 기억을 해둬.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게 있을까? 자, the way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how 있잖아. 관계부사 how를 이렇게 적어두고 주어 동사를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얘는 주어가 동사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얘는 좀 특이하게도 우리가 주어가 동사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얘네들이랑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냥 how 주어 동사 나오면 얘가 주어가 동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the way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방법 명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the way 사이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how는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 in which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the way in which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것도 주어가 동사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how 주어 동사 또는 the way 주어 동사 또는 the way in which 주어 동사 하면 전부 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예문들 한번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해석해 볼게. 자, 나는 다시 자, 해보면 나는 그 이유를 안다.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 그 이유를 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은 나는 갔었다. 그 장소로.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happen to 동사는 우연히 동사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우연히 GD를 보았었던 그 장소로 나는 갔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do you remember 하면 너는 기억하니? 이렇게 되지. 그 시간을.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만났었던
for the first time 하면 처음으로 만났었던 그 시간을 너는 기억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Can you tell me the way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얘들아 how가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 in 위치는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 자, 어쨌든 그런 걸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자,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그 방법을.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너가 한 좋은 점수를 수학에서 얻었었던 그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잠깐 이렇게 멈춰주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필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옆쪽에 있는 문제와 아래쪽에 있는 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전부 다 한번 풀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여기 이제 4번부터 보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지. 자, 우리 이런 대열이라는 유도부사가 나오면 그때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데 근데 이때 대열은 의미가 없어서 그냥 얘는 무시해주면 되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동사다 주어가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있었다. 한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 가격들이 almost 하면 거의 얘는 변함없는 이란 형용사. 그러니까 변함없었던 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당연히 when이겠지.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시티니까 당연히 where이라는 얘가 나와야 되겠지. 관계부사. 그러니까 그가 사는 그 도시는 있는데 어디 옆에 있는 거냐면 얘가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바다 옆에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보면 이제 no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자, no는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any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is는 어떤 걸 붙여주고 해주면 되냐면 is에다가는 우리가 not을 붙여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그 no의 해석 방법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어떤 이유도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그들이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이유니까 y가 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답은 y가 이제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한번 봐보면 얘는 뭐 고르는 게 없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네가 그것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7번은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7번까지 끝났고 자, 우리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을 보면 관계대명사에서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time이라든지 place, reason 하면 우리 여기서 실은 얘네들은 생략될 수 있다. 왜냐면 너무 뻔한 그런 명사의 내용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무 뻔해서 이렇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럴 때 만약에 더 타임이 들어가는 그런 문장의 구조가 그 더 타임이라는 그런 뻔한 명사가 들어가면 그냥 이럴 때 얘도 생략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 얘가 나왔는데 이거 한번 봐볼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사형식이지. 나에게 여기 얘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도착할 시간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 그리고 비동사 ing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가까운 미래에 꼭 일어날 일이면 이렇게 미래의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고 그리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더 플레이스가 있어도 되지만 이게 뻔한 명사니까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생략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where I live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해석해보면 자, 그는 lives 하면 산대. 근데 about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라는 부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략 5블럭 우리 away 하면 쟤도 떨어져서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5블럭 떨어져서 산다는 거야. 근데 from 어디로부터 5블럭 떨어져서 사는 거냐면 바로 내가 사는 그 장소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고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우리 아까 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번을 한번 봐볼 건데 자, 8번 이거부터 같이 한번 봐보면 우리 show A around B 하면 얘는 A에게 B 여기저기를 보여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집 여기저기를 보여주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시 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2시 되려고 한다면 얘가 컴마가 아니라 온점이 돼야 돼. 마침표. 그러니까 온점이 여기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다가 and를 넣어주든가. 그래서 우리 이때는 얘가 맞는 건데, 왜냐면 얘가 바로 and이시고 절과 절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절이 나오니까 우리 당연히 답은 얘는 안 되고 얘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절과 절이라는 거는 온점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는 접속사가 없잖아. 근데 얘는 and이시니까 얘가 답이 되어지는 거겠지. 절과 절이 접속사로 이어지잖아.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거 해석해 보면,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집 여기저기를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때 집을 가리키는 거지. 그 집은 매우 안락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코지 하면 얘가 안락한 이런 뜻이야. 코자니까 안락하다고 기억을 해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럽은 250개의 그런 소수 민족 언어들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안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실은 이 문장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nd many of them. 이제 이 부분이 원래 얘를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 and them이 가리키는 거 그리고 선행사가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접속사와 그리고 대명사가 합쳐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many of which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선행사를 이렇게 뜻으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아, 선행사는 얘겠구나 라고 하면 그에 맞는 대명사 them을 여기다가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접속사 and를 적어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 해석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부분 해석해보면 유럽은 250개의 소수 민족의 언어들을 갖는데, 그런데 그 250개의 소수 민족의 언어들 중 많은 수는 비공식적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자,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선생님이 한 문장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문장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온점이 없다 그러고 얘를 and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도 이 and하고 그리고 the food, 여기 나왔던 the food를 여기 it으로 받아도 상관없지. 어쨌든 얘랑 여기 나와 있는 그 대명사 it, 얘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얘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아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레스토랑에서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음식들 중 대다수가 매우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9번과 관련된 게 여기와 연관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 우리는 left 하면 얘가 leave가 떠나다라는 자동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과거형, 떠났대, 5시에. 근데 이제 시간이니까 when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때도 이 then이 나오면 이 then은 그냥 부사니까 이렇게 부사만 나오면 절과 절이 연결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when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적어두면 좋아. 어떤 거냐면 얘도 실은 어떤 거냐면 and then이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이때 얘를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접속사와 이렇게 관계 부사인 then이 합쳐진 게 바로 이런 관계 부사가 된다는 거. 자, 어쨌든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5시에 떠났다. 그런데 그때 그 문은 닫혀졌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1번을 한번 봐볼게. 11번을 봐보면, 자, 아인슈타인이 10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그 아인슈타인을 등록시켰대. 근데 어디에다가 등록시켰냐면 리트폴드 짐네지움, 체육관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켰대. 자, 그러면 여기는 그 어떤 거냐면 장소니까 where이 나오는 게 맞겠지. 여기도 절과 절을 이렇게 연결해 주려면 여기 나오는 부사로만 연결이 되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당연히 관계부사 where이 와야 되고, 실은 근데 얘도 어떤 거냐면 and there이 얘가 합쳐져서 바로 이렇게 관계부사 where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there는 바로 여기서를 말하는 거겠지. 다시 이거 해석해보면 아인슈타인이 10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그를 등록시켰대. 근데 리틀폴드 그 체육관에.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그 아인슈타인은
come to 동사하면 동사하게 되다 이런 뜻이니까 came to possess 하면 소유하게 되었대. 근데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냐면 권위에 대한 의구심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 이렇게 어떤 가족이 그 어떤 리트폴드 체육관에 이렇게 등록시켰는데 거기서 우리 권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힘 같은 걸 나타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과 같은 거를 좀 느꼈었나 봐 아인슈타인이. 그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제 11번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의 다 끝나간데 이번 강은 여기까지 이제 볼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함정 거기 보면 우리가 여기 함정 뛰어넘기라는 그 부분이 나와 있잖아. 함정이라는 건 그 부분에서 당연히 답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될 테니까 잠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기 전에 한번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부분을 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한번 봐볼게. 자 법에서 우리 alien 하면 얘가 외계인이란 뜻만 아니라 외국인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법에서 외국인이란 한 사람이래.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국가에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어떤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있는데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얘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국가라고 하면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원래 선행사라고 하는 거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보통은 이렇게 물론 앞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행사와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얘가 얘를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수식해 주는 게 맞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단어 많이 외우고 그리고 여러 번 봐야 돼.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해보면 법에서 외국인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국가에 있는데 그런데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한 사람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2번을 봐보면 2번은 자 그는 관뒀대. 그의 가르치는 직업을 그리고 이사했대 햄스테드로. 근데 그 햄스테드가 어떤 건지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햄스테드는 바로 중심지인데 근데 누구를 위한 중심지이냐면 젊은 그런 작가들을 위한 중심지야. at the time 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작가들을 위한 어떤 중심지로 한 중심지인 햄스테드로 이렇게 이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때 답은 where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햄스테드라는 장소에서,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 삽입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 수식을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햄스테드에서 그는 일했었대. 근데 이나면 어디서 일했었던 거냐면 얘는 이용되어진 책방이니까 중고 책방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중고 책방에서 일했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졌고, 실은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애매해서 이런 문제는 절대로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이렇게 책이니까 지금 문법 책이니까 이렇게 지금 한번 나와봤고 그랬던 거지 2번과 같은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봐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봐보면 자 기업들은 인지한대. 근데 경쟁자로서 무엇을 인지하는 거냐면 우리 보통 A 오브 B 하면 B의 A 이렇게 읽는데 그냥 A의 B가 어울리면 A의 B라고 읽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기업들은 경쟁자로서 인지하는데 무엇을 인지하냐면 한 좁은 그런 범위의 기업 세상을 인지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업들 하면 보통 뭐 라면을 이렇게 예로 든다라고 하면 라면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뭐 농심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심은 인지하는데 그 농심의 경쟁자로서 무엇을 인지하는 거냐면 바로
한 좁은 범위의 그 기업 세상, 즉 한 좁은 범위의 그 라면 기업계, 그러니까 뭐 삼양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아니면 뭐 팔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한 좁은 그런 기업 세상을 경쟁자로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세미콜론은 but의 의미가 있거든. and but 의미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하지만 there라면 이때, 근데 무엇이 있냐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많은 경우들이 있냐면, 자, 그들이 이때 the가 가리키는 건 이 기업이지.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의 진짜 라이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농심이 보통 자기의 라이벌로서 누구를 인지하냐면 삼양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 좁은 그런 자기 라면 기업들을, 그 기업 세상을 이렇게 라이벌로서 인지하는데, 근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진짜 라이벌, 그들의 진짜 라이벌을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즉 실은 그들이 이렇게 좀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고객들을 뭐 좀 더 이렇게 그 생각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 기업을 이렇게 다른 자기와 같은 동종 업계에만 이렇게 그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과 라이벌로서 여겨질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how가 될 수 없고 이때 where이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기억해도, 그러니까 많은 그런 경우들에서 이렇게 에서 그 기업들은 그들의 진짜 라이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니까, 아니면 물론 실은 얘가 in 위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in 위치에 있는 in이 이쪽 뒤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는 and 대명사니까 and they don't understand their real rivals in many cases 해가지고 여기 뒤에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얘가 경우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주어가 동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자, 그녀가 바로 20살이었을 때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삽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주어 다음에 think, 주어 다음에 believe, 주어 다음에 guess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얘가 삽입이 되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그럴 땐 걔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주어가 동사 하기에 이렇게 얘네들을 읽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실은 여기 보면 여기 얘가 바로 동사,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얘에 대한 주어가 생략되어진 거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후가 되는 거야, 답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면, 그녀가 20살이었을 때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그녀가 믿었기에 바로 그녀의 기사였었대. 근데 무엇을 입은 기사였냐면 빛나는 갑옷을 그렇게 입은 그녀의 기사였었던, 그녀가 믿기에 빛나는 갑옷을 입은 그녀의 기사였었던 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야. 자, 괜찮지? 인이 우리가 무엇을 입은 이런 뜻도 있어. 자, 그래서 그는 was a dream come true 하면 얘가 꿈의 이런 성취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는 바로 꿈의 성취였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뭐 하기에라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5번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5번을 살펴보면, 자, 나는 발견했다 대디아의 사실. 그러면 그 대디아의 사실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가주어 진주어지. 그러니까 여전히 가능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근데 무엇이 가능했냐면 우리 이때 평행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석기 도구를 이용했었고, 그리고 얘도 여기에 평행 구조니까 후가 되겠지, 답이. 그리고 릴라이온 하면 얘가 뭐뭐에 의존하던데 얘 그냥 동사 전체로 볼게. 그리고 얘를 목적으로 볼게 그냥.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전통적인 그런 제품들에 의존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for라면 무엇을 위해서냐면 그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전통적인 제품에 의존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다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섬이 있다라고 해볼게. 근데 여기에 어떤 좀 그 원주민 부족들이 있는 거야. 원주민 부족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아직도 실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원주민들이 이렇게 좀 성 같은 곳에 떨어져서 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석기를 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좀 그 오래된 전통적인 제품들을 쓰는 애들이 있어. 사람들이 제품.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사는 것이 여전히 가능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이 바로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1번, 2번의 포인트는 바로 선행사의 위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속지 말고 여기를 수식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경우를 보여줬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포인트, 그러니까 그 점에서 또는 그 경우에서 in the point, in the case, in the circumstance 뭐 이런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과 같이 이런 넓은 의미의 장소로도 생각될 수 있는 단어를 선행사로 할 때도 쓰인다라고 하는 그 바로 부분이 여기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은 선생님이 여기서도 이거 언급해 줘야 될 부분은 있긴 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 하나만 딱 적어둘게. 어떤 거냐면, 자, 이 부분은, 자, 이거 하나만 적어도 think, 그 다음에 목적어 to 동사 이렇게 나오면 얘는 목적어가 동사하다고, 아이고, 자, 동사하다고 생각하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하나 적어둘 건 think, A, B라고 하면 얘는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 한번 읽어봐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 자, 그러면 그 복습 꼭 해보고,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